한겨레 신문이 쓴 그 단독 보도 있지 않습니까? 일면 머릿 기사.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지금 우리가 호기롭게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이 성장에 새로운 동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전 국토의 실리콘밸리화를 생각하면서 이제 밀어가고 있는데 오늘 한겨레 단독 보도를 보니까 기간제가 2년인데 4년으로 허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 52시간을 제외할 수 있는 지역으로 메가 특구가 해당이 되겠죠. 이제 이런 지역이 되고 뭐 이런 등등을 종합해 볼 때 너무나 반노동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어쨌든 민주당이 갖고 있는 정치의 어떤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를 뭐 유예 혹은 훼손할 정도로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전 직접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흔들어도 필요하다. 왜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게 너무 중요한 가치고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적 합의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뭐 장기적이든 중기적이든 이걸 유예해야 될 만큼이 필요하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뭐 대통령이 됐건 누가 됐건 나와서 설명을 좀 해야 된다. 필요성이 있는 거다. 이거 왜냐면 뭐 그냥 어떤 세력으로서 내가 민주당 정통이야, 민주당의 코어야 이게 아니라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상징하는 코어적인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치에 약간 반한다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굉장히 곤란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맹렬하게 쫓아오고 여러 가지 산업 구조의 재편기에서 일정 정도 불가피하다 이런 논리로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가능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좀 제가 들어요. 다른 방송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고 여기서도 했는지 모르겠는데 왜 반도체가 팹리스 파운드리 패키징이 나눠져 있는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도체 사업이라는 게 왜 미국 같은 데서는 팹리스를 하는데 유독 파운드리는 한국, 중국, 대만에 있는가? 간단해요. 중앙 집권적 행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노동력이 네,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미국에서 배를 못 만든다고 사실은 비웃지만 우리나라에서 마쓰다를 한다는 거 그 자체가 사실은 노동력 착취의 구조가 우리나라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고숙련 노동자들 그 비용 안 맞아. 잠깐만 있어봐. 나 이번 주부터 슈퍼볼이거든. 나 놀 거야. 어떻게 보면 노동자의 노동권의 관점에서 미국이 더 나아요. 한국보다. 근데 한국은 한국이 갖고 있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이 노동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도 분명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내고 사회적 합의를 하더라도 그렇다면 노동자들의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여기를 비용적으로 늘려줄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52시간 이걸 안 된다면 도저히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반도체 사업이랑 24시간 돌아가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이 비용적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우리 왜 얼마 전에 삼성에서도 이제 저기 성과급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네. 그래 막 시위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더 노동적 관점으로 접근을 할지 이 부분은 저는 완전히 닫힌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52시간 근무를 못 한다. 그럼 연봉 두 배 줄게. 그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식으로 그거는 노동자가 선택할 수 그렇죠. 있도록. 예. 그런 식의 관점. 이런 조건인데 너 들어가서 일할래?라고 했을 때 오케이 하면 받고 들어가는 그렇죠. 거고 그거 싫어 그러면 안 하는 안 걸로. 하면 되는 거. 예.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열린 숙제가 생긴 거지. 이게 잠깐만 있어봐. 우리 민주당은 기존의 노동 시간 이런 거 되게 안 됐는데 이거 우리 한 발짝 더 못 나가. 이렇게 접근할 부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좀 약간 유연한 자세와 태도로 그래서 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정 변호사님이랑 거의 같은 생각인데 그래서 어쨌든 책임 있는 사람이 나와서 이걸 설득하는 그렇죠. 과정이 동반돼야 예. 된다는 이게 뭔지, 거예요. 이게 예. 뭔지에 어떤 대해서. 뜻인지. 그러니까 이게 제목만 나가면 사람들은 오해를 한다 그러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왜 민주당이 전통적 가치를 훼손하네 이런 오해를 갖는데 왜 지금 이게 필요한 것이고 이거 외에도 풀어야 될 게 엄청 많아요. 예를 들면 에너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전력 문제 예. 어떻게 할 것이냐, 원전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예.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어떤 부분들에서 용인과 호남이 충돌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많은 반도체 전문가들 중에 용인은 포기한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아니라고 그러죠. 예, 정치적으로 그걸 선택할 수도 없고 그렇게 가서도 안 되는 거면 그건 용인이 안 되죠. 예, 그러면 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게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를 제목을 던져놓은 거잖아요. 그럼 이 안에 들어가는 이제 말하자면 세목들에 대해서는 다 합의와 토론이 네. 필요한 건데 예. 이 과정을 충실하게 밟아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번 당대표 전당대회에서 요런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밀어가려고 하는 이 3대 프로젝트를 어떻게 이를테면은 기업과 노동과 그다음에 정부와 국민이
다 같이 혜택을 보고 누리는 방향을 누가 정치의 지혜를 낼 거냐, 어떤 아이디어가 있냐. 당대표 전당대회. 아니 저는 그런 것도 좀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아이디어가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를 비전을 이게 왜냐하면 이게 뭐 1, 2년 하고 말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큰 틀에서는 산업 구조가 바뀌는 차원에서 뭐 대통령만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당대표 전당대회에서 그런 의제 잘못 던지 반명되는 겁니다. 아 그런가요? 그럼요. 아, 제가-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네. 52시간 근무 많이 하고 있는데 52시간 근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 바로 반명 인증입니다. 지금 당 대표 대회 용인이 안 되는 거구만요. 그렇죠. 당 대표 대회에서는 우리가 당 대표 대회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걸 기대해야지. 네. 우선은 지금 상황에서 네. 그러니까 의제를 던지는 게 반명이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의제를 던져야 되고 그 의제에 대해서 서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변증법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게 이상인데 네.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안타깝지만 네. 이재명 대통령 다른 이야기하네 저 반명이다 이렇게 찍히기 때문에 아이고 진짜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 부동산 지금. 대토론회를 한 네. 일주일 끌고 한 거잖아요. 그쵸, 일주일간의 했죠. 과정을 예, 밟아서 예, 저는 예.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일종의 생각해요. 수기 과정. 수기 과정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가 지역과 관련해서 얘기들이 있을 거고 이거 네. 노동과 관련된 이슈들의 문제가 있을 거고 에너지와 관련된 이슈들의 문제들이 있을 텐데 이 각각의 과정들을 어떤 기구를 통해서든 수기를 모으고 예를 들면 요구 사항과 해야 되는 일들을 리스트업을 하고 그럼 이 중에서 뭐 예를 들면 10개는 입법 과제구나. 10개는 우리가 할 수 있겠구나. 요거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논의를 해 봐야겠구나. 이런 이제 말하자면 작업을 뭐 발표하고 나서 내일 삽뜨는 거 아니니까 전에 6개월이든 충분히 밟아줘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나는 저 생각에 100% 동의하진 않지만 지금 상황에서 저게 필요하다라고 인정할 수 있어. 라는 정도까지는 합의 수준을 올려놔야 이게 어떤 추후에 공격으로 자초되는 일이 없다. 네.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최고위원회의 끝난 다음에 강준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이제 기자들이 관련된 질문을 물었어요. 메가특고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에 관해서 어떤 입장이냐라고 하니까 지금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 그러니까 상임위 국회 상임위 차원회가 뭐 기후에너지위원회 노동위원회겠죠.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아직 결론 난 건 없고 당내에서도 일부 이견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말씀 주신 대로 충분히 수기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던져진 의제이고 이 던져진 의제를 국회가 받아서 어떻게 논의를 하고 입법으로 어떻게 풀지를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그러니까 8월이 또 뜨겁겠네요. 사실 네.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네. 연속 그 일주일 근무 시간이 몇 시간 이 법정 근무 시간인지 아세요? 80시간. 연속 근무 시간 24시간까지 허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한다. 그 직업의 특성에 따라서 유연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사회적으로 합의가 돼서 시행되고 있는 법도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항상 52시간, 40시간 여기에 고정돼 가지고 윤석열 때 69시간에 한번 그냥 뜨악 해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다쳐서 생각하는데 그러면 의사들이 그런 근무를 하는 거는 의사들에 대해서 그 직업의 특수성도 있지만 또 그만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네. 사회에서도 의대 못 가서 날린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식 아유 일주일에 80시간 노동시키면 안 되지 이러지 않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만한 합의와 그만한 특수성을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그만한 보상이 주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52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 될 가능성이 전 높다고 생각해요. 말씀드렸다시피 24시간 돌아가야 되는 특성이 있고 그리고 단 하루도 멈출 수 없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특성상 52시간 근무를 한다면 우리가 사회에서 아니 어쩔 수 없어 그 업무는 어쩔 수 없고 누가 하고 싶은 사람이 해. 그 대신 우리가 그걸 하면 충분한 보장을 줄게.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에서처럼 그 성과금을 6억씩 준다 그러면 일단 저는 갑니다.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변호사도 간다. 변호사도 그만두고 가겠다. 예, 예. 아니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 저는 굉장히 그 뭐 파격적 제한이 있을 수 있겠다. 네, 네. 이것은 뭐 막론하고 네. 뭐 정부든 뭐 또는 국회든 막론하고 그러니까 뭐 새로운 그 제한이 있을 수 있고 그 지금- 제한을 받는 사람들도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이제 뭐 한국 사람들 워낙 성질이 급해서 그런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메가 프로젝트 딱 던져놓고 그 후속 과정이 지금 뭐라는 거지 이런 네. 거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예. 뭐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유능한 정당, 유능한 정부라는 건 그런 다음에 뭔가 착착착착 돌아가는 진행이 것 같은 돼야 이제 돼. 말하자면 네. 이 프로토콜의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렇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많은 사람들이 반신반의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수백 조를 투자할 수 있다고? 그러면 왜 그 전에는 못했지? 라는 반신반의가 있는데.
그 반신반의를 메우는 건 뭐냐면 내가 해낼 거야 이런 나의 의지 표명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들을 메워가는 작업. 이렇게 이거를 하면 하겠네. 뭐 이런 설득의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설계해야 된다. 그 전에는 뭐 정권이 술 드시느라고 바빴잖아. 정권이 달라졌잖아.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 4755조 4,755조를 어디서 땡길 거야? 이거 다 이제 국제사회 혹은 또 글로벌 빅테크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데, 근데 어쨌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통해서 1,400조가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3755조는 또 어딘가를 통해서 이제 확보가 될 거고,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거다라고 하니까. 그에 상응하는 조처들을 결국에는 정치가 일을 하는 거거든요. 입법돼야 되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얼마든지 밀어갈 수가 있다.